크립토 토마토 오늘도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2월 20일 2019년 암호화폐 관련 소식들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웹사이트는 fiatleak이라는 웹사이트인데 제가 전에 리플 시간에 한번 공유를 했었던 사이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각 나라별로 그리고 또 각 암호화폐별로 어떤 식으로 어떤 나라에서 가장 많이 실시간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시각화해서 만들어낸 그런 웹사이트인데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죠. 보시면 지금 현재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입니다. 미국에서 정말 달러로 굉장히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두드러지는 것은 일본과 한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시간이 나시면은 이제 이곳에 놀러 오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것도 기분 전환 삼아서 좋을 것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3,948불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144불, 리플 XRP 32센트, 그리고 4위를 이오스가 차지하고 있죠. 가격은 3달러 60센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상승 같은 경우는 일반 단순한 펌핑과는 약간 다른 점이 보이고 있는데 바로 볼륨이 계속해서 많이 나와주었다라는 것인데요. 그 전에 잠깐 펌핑 같은 경우는 한번 크게 장대 안봉 나오거나 한번 크게 장대 음봉이 나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몇몇의 고래들만 이렇게 펌핑을 시켰다가 다시 한번 떡락을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보시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사고팔고 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더 활발해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암호화폐 시장 내에 굉장히 많은 자금이 또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활발한 거래들이 진행이 되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숏 포지션을 나타낸 것인데 숏 포지션이 지금 굉장히 낮죠. 많은 사람들이 롱에 베팅을 했다는 그런 소리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숏이 낮을 때마다 오히려 가격을 낮춰버리는 그런 고래들의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약간 불안한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서서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최근에 100억 달러가 암호화폐에 이제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자금이 흘러들어온 것은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 덕분에 지난 10일 동안에 암호화폐 시장은 200억 달러 규모로 이제 깜짝 성장을 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하락 추세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라고 많은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이미 전문가들이 너무 많고 그 기준도 애매하지만은 업계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조셉영 역시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약세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비트코인은 최고점 대비 80%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지만은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단기 랠리는 시장 내 하방 압력을 완화시켰다. 모멘텀이 관건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앞으로 하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3,150불 확인하러 내려갈 수도 있고 얼마 전에 이제 봄이 오는 듯 하더니 눈이 내린 것처럼 그것과 똑같이 암호화폐 시장도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일단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용량이 703 비트코인을 돌파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계속해서 라이트닝 네트워크 용량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대한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비트코인이 실사용화되는데 이제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안정적으로 비트코인의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게 되고 이제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와서 비트코인 가격을 좀 안정적으로 맞춰주고 천천히 우상향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비트코인이 그때부터는 전 세계에서 실질적으로 결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한번 가져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시총 4위 자리가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4위 자리를 차지한 것은 다름 아닌 이오스였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이오스 CEO가 최근에 로드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위대한 일에는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 법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즉슨 투자자들이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시간을 두고 기다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투자자들은 투자자들 나름대로 고충이 있고 개발자들은 개발자 나름대로 이렇게 힘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이오스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것을 일단 위안을 삼으시고 하루빨리 불장이 오기까지 저희들이 더 잘 견딜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죠. 자, 그 다음엔 다시 한번 고개를 드는 ETF 관련 소식입니다. CBOE 바네크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곧 심사를 시작하게 될 것이고 4월 5일에 첫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네크 솔리드 X의 비트코인 ETF 제안서가 수요일에 공식적으로 연방 공보에 게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승인, 거부 또는 연장을 결정하기 위한 45일의 기한이 시작이 됩니다. 이 제한이 공식 개정되면은 일반 대중들은 2월 20일부터 3주 동안 그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이후에 SEC는 4월 5일까지 ETF를 승인할지 안 할지 그것을 결정하거나 혹은 결정을 미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당장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도 누가 알겠습니까? 4월 5일까지 정말 벡트라도 개장을 하거나 다음 달에 피델리티가 개장을 하면서 정말 많은 기관 자금들이 들어오게 되고 비트코인 가격이 안정적이게 되고 천천히 우상향할 수만 있다라면은 이제 어쩌면 기적을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구글 키보드에 비트코인 심볼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구글 키보드를 사용을 하시면은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 딱 나오고 있죠. 비트코인도 이제 제대로 된 돈의 한 단위로서, 그 주체로서 자리를 매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탈릭이 이번에 자신의 자산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제 자기가 보유한 암호화폐 리스트들도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전체 다 합쳐서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합니다. 자, 그가 보유하고 있는 이더리움 가치의 10% 미만으로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도지, 그리고 지캐시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또한 역시 이더리움의 10% 미만으로 KNC, MKR, OMG, REP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클리어매틱스와 스타크웨어의 주주인데, 클리어매틱스는 금융 장외거래 시장을 위해서 차세대 청산머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이고요. 반면 스타크웨어는 스타크형 지식 프로토콜을 위한 풀 프루프 스택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굉장히 헷갈리고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것에 대한 주주이기도 하고요. 이더리움 재단으로부터 월급도 받는다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현금까지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 정말 부러운 친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국내 소식 몇 가지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 어제도 제가 블록체인 협회에서 사기 혐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라고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는데, 이제 그 회사를 경찰이 압수수색을 들어갔습니다. 그 회사 이름은 코인업이고요. 이에 관해서 투자자들은 반발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경찰이 암호화폐 투자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가상화폐 발행회사 코인업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해서 피의자 등을 특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 경제법상 사기, 유사 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코인업은 투자자들에게 단기간에 400%에서 50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주장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합성 사진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말 치졸한 인간들이네요. 자, 그런데 현장에 있던 코인업 투자자들은 경찰의 압수수색에 반발하기도 했다. 코인업 센터에서 만난 투자자 강모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투자한 뒤에 아직까지 피해본 사람도 없는데 압수수색을 왜 하는지 난 도통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한 70대 노인 투자자는 경찰을 향해서 왜 회사를 들쑤셔 놓느냐며 다음 달에 상장할 예정이라서 큰 돈을 만지게 될 건데 경찰이 이를 망쳐놓는다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자, 이 회사가 사기냐 아니냐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말을 아끼도록 하겠는데, 대통령을 이용해서 이제 합성사진을 만든다 이런 것은 이제 굉장히 위법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간에 400%에서 500% 수익 역시 이제 좀 사기성이 짙은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저 사람들이 정말 사기꾼이라고 밝혀지게 된다 그러면은 투자자들로서는 정말 천만다행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기꾼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이런 부분에 꽤 민감한 그런 이유가 있는데, 바로 대한민국의 사기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돈스코이어 신일그룹 전 회장은 아직도 도피하면서 카톡으로 원격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한마디로 카톡으로 이 사기꾼들에게, 부하 사기꾼들에게 아직도 명령을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사기 혐의로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졌는데 아직까지도 이 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랑 지금 이 문자 주고받는 사람들 싹 다 잡아가지고 진짜 어떻게 어디로 영원히 보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악한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 안타깝고, 특히 암호화폐 산업을 저해할 수 있다는 거,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온 국민의 미래를 팔아먹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버젓이 이렇게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옛날 같았으면 이게 계작두 같은 거 가져다가 이렇게 참수를 시키면 참 좋을 텐데 그럴 수도 없고 말이죠. 이런 사기꾼들은 전 세계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스캠 ICO의 두 가지 특징을 꼽았습니다. 첫째는 프로젝트의 창시자의 전문적인 경험에만 의존해서 잘못된 설명을 한다. 둘째는
ICO 산업 내에 큰 영향력 언급 및 토큰 수익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보장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 아까 400%에서 500%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이 해당될 수가 있겠죠. 이와 관련해서 FBI는 어떤 계획이나 프로젝트 팀의 배경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고 실제 주소나 컨택 포인트가 없거나 인터넷에만 기반을 둔 기업은 주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한 검증을 위해서 투자자들은 금융산업규제당국의 브로커 체크 시스템을 통해서 직접 기업들에 대해 검증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어떤 투자 상품이 있는데 너무 좋아 보인다, 그러면은 일단 의심은 하셔야 되지 않나 하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비트코인이 상품으로 분류가 됐다라고 소식을 전달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발표가 나고 난 후에 인도네시아 내에서 비트코인 거래량이 훌쩍 치솟아 올랐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볼륨 좀 나오다가 발표가 나자마자 여기까지 치고 올라간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규제가 명확해지면서 오는 거래량 증가는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국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주는 것이 암호화폐 시장이 커나가는데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또한 인도네시아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상대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70% 이상의 암호화폐는 무조건 콜드스토리지에 보관을 해라 라고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해당 사항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도 이렇게 권고된 상황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해킹을 우려해서 대비를 해서 이런 권고사항, 이런 규율이 마련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워렌 데이비슨이 최근 트윗을 통해서 토큰 분류법은 생각보다 더 빨리 소개가 될 것이다 라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인도네시아 경우에서 봤다시피 각국의 규제 라인이 나오는 것은 암호화폐 시장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이낸스의 좌우장평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블록체인은 실생활을 변화시킬 기술인데 이 블록체인 활용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 새롭게 확립이 되어야 된다. 지금 현재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180개나 되는 국가에 진출을 했는데 각 나라마다 이렇게 규정이 다 다르고 그것을 다 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규제는 불법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지 산업 발전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규제들이 불법을 막아주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ICO 시장도 본격적으로 회복 궤도에 오를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나라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런 식으로 새로운 변화에 빨리 적응을 해서 이렇게 규제를 내놓고 확실히 밀어주는 것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마치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눈을 감고 쉬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런 발전에 뒤처지게 된다면은 나라 발전에 있어서도 이제 그런 가능성이 저해되기 때문에 미래를 확실하게 준비하고 싶으면은 이제 이런 산업을 밀어주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계속되는 아시아 관련 소식입니다. 태국의 모바일 뱅킹 유저수는 전세계 1위이고 암호화폐 보유자 수는 전세계 두 번째다. 태국 모바일 유저의 9.9%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국 역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서 이제 확실한 면을 보여주고 있고,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산업을 정부가 밀어주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죠. 싱가포르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각 나라에서 암호화폐에 관련된 규제 라인을 준다라든가, 그런 나라들은 국민들이 암호화폐에 대해 가는 인식이 완전히 틀립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기다, 이에 반해서 다른 나라들은 이제 열린 마음을 가진 나라들도 많고요. 암호화폐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곳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자, 이러한 변화를 언제까지나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언젠가는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테슬라 로드맵에 포함되어 있지가 않다. 그렇지만 그가 생각하기에도 종이 화폐는 사라지고 있고 암호화폐는 종이 조각보다 훨씬 더 높은 교환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은 각자의 장단점이 있다. 지금 시점에서 비트코인 생산은 매우 에너지 집약적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종이 화폐가 없어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게 동의를 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자, 에너지 때문에 비트코인 생산이 어렵다 그러면은 이미 생산되어 있는 그런 암호화폐들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죠. 이것에 관해서 우리 기쁨조 폼플리아노가 또 한번 이렇게 트윗을 남겼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러는데 종이 화폐는 곧 사라질 거래, 그리고 암호화폐가 종이 화폐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인용을 했는데, 또한 그는 이제 기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암호화폐의 미래를 믿지만은 은행가들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너희들은 오늘날 편을 갈라야 될 것이다. 편을 골라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비트코인이 일단 테슬라 로드맵에 없다는 것은 쏙 빼놨죠. 자, 아무튼 저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은행은 조만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폼플리아노의 이런 비관적인 의견과는 달리 은행에서도 지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암호화폐를 맡아주는 은행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추세라고 이게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은행의 기능이 약해질 수는 있겠지만은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토로가 새로운 설문조사를 했는데 젊은 투자자층이 50%는 암호화폐를 기존 미국 증시보다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돼서 화두로 나오고 있는 것이 비자와 마스터카드 수수료 인상인데, 이 수수료 인상이 이제 지금은 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소비자들에게까지 불똥이 튈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역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이러한 현상들이 암호화폐 결제 대중화를 부추기는 그런 촉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지칭한 크레이그 라이트, 이번에는 CNBC 암호화폐 프로그램 진행자인 렌 노이너와 공개 토론을 한번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녹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곧 있으면은 향후 대형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개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자기 말로는 선서를 할 수 있다라고 하죠. 그 정도로 자신은 확신에 가득 찼다라고 이제 크레이그 라이트가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뻥으로 밝혀져서 감옥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QUOINE, 뭐라고 읽는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풀어서 읽었는데, 자, 아무튼 여기에서 곧 있으면 일본 내 메이저 리테일 체인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을 해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통한 결제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신용카드도 덜 쓰는, 항상 현금으로 계산을 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갑작스러운 변화에 정말 발빠르게 받아들이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스텔라 관련 호재입니다. IBM이 스텔라 기반 해외 결제 지급 시스템인 월드와이어를 확대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IBM의 글로벌 블록체인 부사장 제시 런던은 조만간 세부적인 소식을 전하겠다. 일단 이렇게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이것은 충분한 호재로서 스텔라 루멘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스텔라 루멘이 아직 좀 많이 떨어졌죠. 빨리 한번 회복을 했으면 좋겠는데, IBM이 이렇게 뒤에서 받치고 있으니까 가격을 회복하는 건 시간 문제가 아닌가 하고 이렇게 희망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 범죄과학연구소를 출범을 했습니다. 니네들은 강간이나 막어, 이 자식들아. 계속되는 아시아 소식, 이번엔 홍콩입니다. 홍콩 증권선물거래위원회 의원장이 최근에 홍콩 증권선물감독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소 대상 규제 샌드박스 적용 기업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이런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샌드박스를 통해서 개념 증명도 할 수 있고 규제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오늘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재밌는 짤, 이제 어떤 예술가가 바이낸스와 좌우장평을 통해서 이런 아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잠깐 함께 보도록 하시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꽤 크죠? 꽤 큰데 이렇게 뒤에서 불 들어오고, 좀 더 확대해서 보면 트위터 로고가 보여지고 있고, 떡상을 상징하는 달, 그리고 로켓에 바이낸스에 투자한 사람들이 타고 있겠죠? 부럽습니다. 바이낸스 투자해서 수익 많이 거두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아무튼 이런 아트도 있습니다. 나중엔 이 좌우장평이 사토시 나카모토와 함께 이제 역사책의 한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암호화폐에 관련돼서 정말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기도 하죠. 저와 이제 제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도 이제 암호화폐에 관련해서 무언가를 이룰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런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전달해드린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항상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그래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꼭 크게 성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힘든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지나가게 될 것이고, 오늘날을 이제 회상을 하면서 아, 그때는 정말 죽는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별거 아니었네 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곧 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